어제 코스닥 시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꼽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신용 매물이 출회돼서 하락이 하락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아시는 거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주가가 코스닥이 3.7% 하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8월 달에 기록했던 저점까지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태인데 우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원인을 한번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하락하는 과정들, 사실 지금 제 눈에는 그 그래프가 아른아른거리거든요. 네. 정확하게 삼봉을 찍고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예, 기술적으로 예.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사실 이제 금일 시장에서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금일 시장의 반등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러한 예. 포인트에서 기술적인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전일 거의 4%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투매 현상도 조금 관찰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예. 이제 오후장 들면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밀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형적인 디커플링이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놓고 보셔도 사실은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 그리고 닥스 지수, 독일 지수가 약간 흐름이 그렇죠. 유사하거든요. 예. 나머지 지수들은 사실은 박스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 코스닥 지수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관점이다 보니까 최근에 지속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는 회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은 양도세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예. 예,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지 뭐 5억으로 하는지 결정이 난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어떻게 보면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10억이든 3억이든 악재는 악재입니다. 어찌됐든 그렇죠. 예. 항상 이맘때 작용이 됐던 우리 증시만의 고질적인 악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매물이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매물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주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증시가 빠질 때 보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매수세 자체가 굉장히 얇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고 싶은 사람들이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악순환으로 연결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수급이 꼬이게 만드는 예.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약해진 상태에서 조금만 물량이 나와도 아무튼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주주 그 기준 완화 이 부분들입니다. 이게 진짜로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라고는 예. 봐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랑 비교해봤을 때는 이제 뭐 굳이 이제 다른 점들을 꼽아보자면, 지금 2020년 우리 증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례 없는 유동성. 예. 사실 이제 우리 증시만 안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예, 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인데, 이 유례 없는 유동성이란 게 있다 보니까 2019년, 18년, 17년보다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2017년부터 지금 양도세가 그 진행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20억, 15억, 10억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3억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또 올해 이러한 유례없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시에 처음 발을 담근 소위 말하는 이제 동학개미들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지금 이러한 3억이라는 양도세 3억으로 만약에 낮추게 되면 포함이 될 개연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이미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매수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실제 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악재고요. 예.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현재 유례 없이 풀려져 있는 유동성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로 시장에 나타날지, 이 부분을 관찰하는 게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재료 면에서는 역시 이제 대주주 기준 완화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 코스닥에도 보면 한 8조 정도의 신용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가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20% 이상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반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예. 매물이 매물을 부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코스닥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아마 한 15% 정도 하락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수 자체가 20%, 25%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과거보다는 저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이제 절대치 규모, 신용의 규모만 보실 게 아니라 예탁금도 그만큼 지금 유례 없는 예탁금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용의 규모만 보고 놀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뭐 사실 예년 평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인은 아니다. 다만 지수가 여기서 지금 한 15% 정도 하락을 해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10% 정도만 더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이 분명히 물량으로 출해는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악영향은 주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현실화가 됐을 때가 오히려 바닥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고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심지어는 지금은 유동성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먹으려는 대기 매수세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까지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기회는 오히려 찬스로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코스닥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 시장인데요. 예. 한 3, 4주 전 정도서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중소형주가 S&P 500, 즉 대형주를 그 대표하는 S&P 500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을 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다라고 그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 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동조화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당장 어려우면서 디커플링된 그 갭 차이를 추후에 빠르게 메꾸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는데 예.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러셀 지수라고 합니다. 중소형 그렇죠. 지수들이 예. 포함되어 있는 지수인데 러셀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모습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들의 그러한 내용들 자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한번 휘청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한 컨택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어려운 국면들에 분명히 있었는데 얘네들이 뭔가 M&A라든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 러셀 지수에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러셀 지수가 좀 강한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나라의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코스닥 지수에는 단순하게 펀더멘탈만으로 볼 게 아니라 예. 이슈가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시기적으로 사실은 잠잠해질 수밖에 또 없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시간표가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잠잠해졌을 때는 소위 말하는 증시에서는 V자 반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는 빨리 못 사서 좀 안달나는 상황도 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두 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투매가 나오면 그때는 받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12월 말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최대한으로 이게 그 늘벼 본다고 하더라도 예. 12월 중순 정도서부터는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사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12월 초부터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예. 즉 11월만 조금 고생을 하시면 예. 힘든 국면은 좀 지나가지 예,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 제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볼 부분이 예. 이제 기업 실적과 관련한 겁니다. 예. 3분기 실적이 지금 뭐 나오는 게 초기이기 때문에 예. 그 코스닥 종목들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하고 코스닥이 모두 다 똑같이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그 3분기에요. 예. 대신에 이제 매출액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감소했지만 코스닥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에 있으니까 예.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좀 반응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뭐 그 생각에 동의는 하고요. 예. 다만 지금 증시 자체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심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센티멘탈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예. 그러한 부분들이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을 따라갈 만한
내용은 없는 거죠. 주식이라는 그렇죠. 게. 예, 즉 예. 펀더멘탈이 사실 가장 기본이긴 한데 이 부분이 중간중간에 괴리를 나타내는 현상들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딱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한 12월 정도 되면 빠르게 회복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내년 초에는 굉장히 강한 증시를 일단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호재도 예. 일단 11월까지의 현재 예고돼 있는 악재가 좀 지나면 예.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역할할 수 있다.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볼수 될 것이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예. 지금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 뭐 있으십니까? 근데 뭐 이게 사실 글쎄요, 참 애매합니다. 또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예, 탑픽은 사실 따로 있기는 한데요. 예, 예,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동아소시홀딩스를 좀 말씀을 예, 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현재가 10월 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11월을 어떻게 보낼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을 예, 로스 없이 버텨내는 게 사실은 그래야만이 12월, 1월, 2월 장이 좋았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을 버텨내는 관점에서는 사실 공격적인 투자 마인드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마인드를 겸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동아소시홀딩스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일정 부분 역시나 기술적인 하락이 좀 나왔고요. 현재 구간대는 가격적인 부담은 좀 없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보자면 이 종목은 동아제약, 뭐 ST팜 그리고 용마로지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언급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요인은 그 콜드체인 관련돼서 예, 결국은 코로나가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계속 아직도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1월이다, 12월이다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WHO에서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이제 현실화가 되겠죠, 조만간.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콜드체인에 대한 문제가 저는 좀 강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현재 이제 단순하게 독감 백신으로도 굉장히 시장에서 여러 이슈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큰 암훈으로 드리워져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을 때는 이 콜드체인 문제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수혜주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콜드체인과 관련된 물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용마로지스를 보유한 동아소시홀딩스가 탑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금일 관심주로 동아소시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